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석화명리의 이치로 알아보는 자연건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겸 보건학 박사 소재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너무 추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추면 사람들이 네네. 위축이 되죠, 모든 부분에서.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날이 어떤 마디가 있는데 서서히 추워지는 게 있고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추워지긴 하는데 잘 보면은 쫙 오다 갑자기 하면 쫙 추워집니다. 맞아요. 그랬다가 또 며칠 풀렸다가 또 쫙 추워집니다. 이렇게 네네. 항상 모든 자연이 이렇게 왜 이렇게 움직이냐? 한번 추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몸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겨울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 사람들 못 견디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요 며칠 같은 경우는 좀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추워진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이 변화가 생길 때 우리 인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인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팍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후변화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 초창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몸이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럴 때 더 위축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몸을 유지한다. 첫째, 몸이 체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체온이 떨어지죠. 그럼 이 체온을 살리기 위해서 몸은 그 모든 것, 내부의 활동력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웅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그 에너지를 육체적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무조건 춥다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야외 활동을 지나치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체열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반신욕이나 족욕 뭐 이런 걸 통해서 체열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네. 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명의가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를 남긴 게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부한종렬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머리는 차게 발은 네네. 따뜻하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보다 우선 장기, 내부 장기가 가장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발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선은 우리 몸에는 기와 혈 이 두 가지가 움직이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 중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쉽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 신체 부위 중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쉽지 않은 부위요? 예, 어디일까? 머리. 물론 머리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네네. 머리하고 발 두 군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근데 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고. 네. 혈은 무거우니까 밑에 발로 갑니다. 올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발을 잘 주물러줘야 한다. 발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한다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발을 따뜻하게 하고 그 배를 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족욕이나 반신욕도 중요하고 또 적당히 움직여주는 것, 자가 발전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배를 두드려준다고 하죠. 오. 예, 배를 단지 그냥 살짝 두드려만 주는 거 가지고도 하루에 네. 3, 40분만 두드려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에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오, 나올 그래요? 때 감기 이런 건 어디 근처도 못 옵니다. 이 배만 두드려줘도. 몸은 어디든지 살짝 두드려만 줘도 여기 자체 세포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열이 발산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 두들겨야겠네요. 예, 아무도 이거 막 두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거 하시도. 사람이 잘 봅시다. 뭐 이거 본격적인 강의 때 할 얘기인데 미리 서두에 다 얘기하는데 네네. 어쨌든 어디를 다쳤다, 어디 아프다. 그럼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아파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만지죠. 손이 갑니까? 네네. 손이 가죠. 뭐 발로 만지는 분 없잖아, 벌. 왜 그러냐? 바로 손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갑니다. 어느 분 그러죠. 아픈데 자꾸 손 대면은 물론 그건 무슨 얘기냐? 손이 어디든 만지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있어서 상처가 있을 때는 오염될 수 있어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는 네. 거지만 그 외에 모든 것 또 깨끗한 상태에서 좋습니다. 뭐든지 어디든지 손을 댔을 때 그것은 치유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겁니다. 손 자체는. 손이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같은 얘기듯이 바로 에너지, 기를 움직이는 게 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을 이용해서 두드러진다는 자체만 이것만 가지고도 오호. 상당히 큰 기운들이 됩니다. 네. 어느
질병 치료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단전을 뭐 두드러지는 그런 뭐 단전치기라든가 봤어요. 배치기 네. 이것만 가지고도 건강을 상당히 많이 지키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 뭐 어떤 제가 이 다뤘던 글로벌리와 이민재 포럼 이쪽에 있는 기인들 중에 보면은 내가 이 가슴이 아프다, 심장을 두드리는 것 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질병을 치료하기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원래 이 내용을 좀 길게 또 해줘야 되는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지나면 또 연말 연초는 우리 가장 중요한 또 우리 본연에 들어가서 네. 2015년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모든 역학 관련 허실도 밝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나가고 또 시간 되면 또 이렇게 하는 걸 해봅시다. 네, 일단 도입부부터가 상당히 그렇죠.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들 관심 일단 본격적으로 강의 들으시기 전에 배 한 번씩 두들겨 보시고. 그 괜찮습니다. 배는 특히 다른 거 네. 몰라도 여러분들 아랫배 장이 뭉쳐 있습니다. 여기를 하루에 만약에 여기를 하루에 아침에 100번씩만 두드려 나온다. 뭐 어떤 분 두드리라니까 목숨 걸고 두드렸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상태로 두드리기만 한다. 손을 주먹을 쥐고 하든 손을 피기도 하든 관계없습니다. 네네. 피고 하다가 좀 아프면 쥐고 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이거 한 100번씩만 아니면 50번만 두드리고 나온다라면은 정말 감기 같은 거 올겨울에 걱정하지 않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 감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이 변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생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네네. 이 장에서 가장 크게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두드려만 준다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눈이 자꾸 침침하다 그러면 약간 갈비뼈 오른쪽에 앉아 이쪽을 좀 두드려주면은 여기 간 기능, 기문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짝 자꾸 다리에 몇 번 두드려주면 해보십시오. 눈 아까 침침하면 여기만 두드려줘도 눈이 밝아집니다. 이렇듯이 눈이 밝아지면은 이제 기운들이 좋아서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몸을 그냥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만 줘도 좋아집니다. 네네. 체열이 상승하고. 자, 이것들은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팁을 드리는 거고, 강의 제목이 이제 자연 건강, 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법. 잘 싸는 법이 아니고 사는 법입니다. 물론, 잘 싸기도 해야지만이 좋은 건데, 발음도 좀 안 좋고. 자, 어쨌든, 잘 먹는 것, 그리고 잘 자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잘 먹는다는 건 뭔 얘기할까요? 뭐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맛도 중요하지만, how, 네. 어떻게 먹느냐. 또 뭐 있습니까? when, 언제 먹느냐.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가장 중요하잖아. 네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 그래, 밤새도록 밥 배 터지게 먹어? 아니거든. 아니죠. 때에 맞춰서 먹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오늘 얘기할 것이 잘 먹는 방법을 가지고 오늘 많이 얘기할 거예요. 네.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 다음에 자는 방법은 잠자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관리나 단전치 이런 치기는 모든 것도 좋고 뭐 손을 쳐줘도 좋고 아니면 둘러줘 좋고 이런 모든 부분들 또 응급처치 방법 같은 경우도 뭐 수지침 요법이든 뭐든 이걸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먹고 건강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가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뭐 이런 것들 물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에 또 때가 있다겠죠. 바로 석가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흐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리듬에 여름과 가을, 이렇게 여름으로 딱 집어들 가면은 어떤 경우도 모든 여건들이 좋아집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고 모든 네네. 것들이 좋아지지만 석가리듬의 늦가을, 가을 들어가면서 겨울로 빠져들면은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걸 먼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자, 지금 박사님 나오면서 로또도 막 로또 맞았어. 네. 너무 좋잖아. 엄청 좋죠. 얼마나 좋죠.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네. 폐암 말기 2달. 그러면 로또 맞기가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죠. 그럼 로또는 폐암 말기 아니라도 좋다 이겁니다. 막 누가 돈도 주고 좋아하는 상당히 진급도 하고 좋은데 뭐 집에 우환이 생기고 자꾸 네네. 아프고 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몸이 아프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냐 건강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폐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어. 근데 사실은 잘못 받은 진단이야. 네네. 근데 그걸 몰라 본인이. 그럼 실제는 병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병 있다 소리 들었어. 어우. 그럼 어떨까? 병 없는 거니까 실제는 없는데 남의 얘기 잘못 들었으니까 네네. 편안하고 행복할까? 아니죠. 그 순간부터 로또 구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네네. 아니라 바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마음의 병이라 하듯이. 그래서 바로 마음의 병. 현대인들의 40% 가까이가 이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특히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연말연초 또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 되면 또 한번 얘기를 연말연초는 중요한 얘기 하고 나서 네. 또 풀어가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잘 먹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물론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동양 미래의직학 박사인데 제가 원래 이 음양오행이나 이런 쪽이 뭡니까? 우리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겁니다. 한의학의 모든 원리가 음양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설과 오행설의 어떤 원리를 밝혀 나가다 보니까 한의학의 이론 중에서 체질 이론이니 뭐든 이런 것들 원리를 밝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강의했던 골드 실버 체질요법 개발해서 뭐 우리 올림픽 그 뭡니까 아시안 게임에 가서 유도 선수들에게 해주기도 하고, 네네. 또 지금도 특강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잘 살아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재방송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골드 실버 체질요법을 통해서 뭐든지 아무거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질에 맞는 걸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삼, 3인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꼭 꼬박꼬박 챙겨 먹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한 분은 홍삼이 안 맞는 분입니다. 마늘도 둘 중에 한 분은 안 맞는 겁니다. 토마토도 둘 중에 한 분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즉, 그래서 구분질 때 짠 음식이 치명적인 분이 있고, 새콤하고 짠 게 치명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맵고 네네. 다른 것이 좋은 분이 계시고, 치명적인 분이 계세요. 먼저 얘기했듯이 실버 체질은 맵고 다른 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했다. 특히 매운 거는 치명적이라서 고추, 마늘, 파. 그 다음 골드 체질은 짠 거는 치명적이라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런 음식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잘못된 문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얼큰한 걸 먹으면 몸에 좋아요, 나빠요? 얼큰하고 맵고 짠 거. 현대의학에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속 체하면은 간장 한 종지씩 마시고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마시면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짜게 먹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몸이 으스스하고 추울 때 얼큰한 게 끌립니까? 아니면 그냥 밍밍하고 싱거운 게 끌립니까? 얼큰한 게 끌리죠. 왜 끌릴까요? 입이 좋아서? 아닙니다. 몸이, 자, 짜거나 매운 것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드 체질은 짠 게 좋은 거고, 골드 체질은 매운 게 좋은 거고, 실버 체질은 좀 짭짤한 게 좋은 건데, 그게 끌리는 것들, 몸이 우리가 약할 때는 그 짜거나 매운 게 들어가면은 몸이 이렇게 열이 나게 돼, 열을 가져옵니다. 단 이 정도가 지나쳐버리면 안 되지만, 적절히 짜고 매운 것들은 바로 몸에 열을 발산시킵니다.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모든 질병의 가장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입니다, 에너지. 네. 그래서 36.5도에서 0.5도 이하만 내려가도, 36도 이하만 내려가면 암세포가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온도가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춥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몸을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인체는 짜고 맵고 짠 것들을 이렇게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위장병 환자들은 싱겁게 먹을까 짜게 먹을까?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럼 스스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싱겁게 먹죠.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위가 약한 분들은 조금 얼큰한 것들도 잘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위가 많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거는 맵고 짜게 먹어서 그렇다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국 말아 먹는 문화 아시죠? 맞아요. 예. 밥 먹을 때 그건도 조금 이따 또 할 얘기지만 지금 몇 가지 섞여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가 많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특히 처음에 이제 역학조사를 한다 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역학조사를 하는데,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 역학조사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위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얼큰하게 먹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위가 약한 사람은 여기 가도 얼큰하게 저기 가도 얼큰하게 먹다 보니까, 얼큰하게 먹는 것이 위장병이 생긴 원인이다 해서 거꾸로 이렇게 지금 돼서 맵고 짜게 먹는 것이 위장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졌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병원에서 계속 갈 때 참 오랫동안 다니면서 악착같이 착실하게 지키고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약간씩은 짜고 맵게 먹는 것들이 좋은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겁니다. 상식들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맹장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어떡하면 한때 다 잘랐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잘못했어. 그거 맹장 필요한 거야.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 상처도
딱정이 뛰고 막 발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잘못이 아니야. 그 딱지 뛰는 게 아니고 좀 기다리고 짓물나게 만들어 이렇게 하듯이 자꾸 상식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잘 먹는 것 중에서 첫째는 내 몸에 맞는 것이 중요하지만 첫째, 따뜻하게 먹는 것. 즉, 차갑고 따뜻하게 모든 음식을 따뜻하게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먹는 것. 그 다음에 소식 다동이라고는 누구나 알고 있죠? 네네. 과식하지 말라. 근데 말로는 자꾸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안 됩니다. 그럼 늦까지 과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 먹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때에 맞춰 먹는다.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이 중에서 봅시다. 예전의 사람들, 예전하고 지금하고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참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면은 성인병이라고 했던 옛날에는 진짜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런 성인병이 요즘은 10대에도 옵니다. 질병들도 폭이 무지하게 늘어났고 별 질병이 다 생겼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론 이제 현대의학도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많이 먹는 것. 옛날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조금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은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수시로 먹습니다. 그냥 계속 먹어대고 나서 그럼 어떡합니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안 움직이고 차 타고 다니고. 이거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먹어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질병의 원인이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냉장고 있죠.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차갑게 먹기 위한 겁니까? 일단 신선하게 그렇죠. 보관하기 위한 혹시 거죠. 집에 보리물 같은 거 끓여놓고 드시나요? 아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냉장고에 혹시 물 같은 거 보관하는 게 있나요? 마시는 네, 물? 네. 보통 냉장고에 항상 보리물이든 끓여놓든 뭐든 뭐 시원한 그럴 물을 때도 넣어놨다가 있죠. 항상 네. 시원하게 먹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원하게 먹는 것이 이 몸이 좋을까?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시원하게 안 먹으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자, 우리 몸은 따뜻해야지 36.5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열이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어린애와 아기와 나이 든 사람의 차이는 온도 차이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돌아갔다 칠 때 코 하나 귀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네. 젊은 아이하고 노인하고 차 타고 갈 때 아기에 있는 쪽에는 이렇게 성에가 낍니다. 왜? 열 때문에. 그 차이는 온도 차이인 겁니다. 바로 생명의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선이라고 할 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냉혈동을 빼놓고는 따뜻해야 신선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은 차가워야 신선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간 모든 음식들은 차가워야 되는 거 신선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음식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소화가 되고 분해가 돼야 된다. 네네. 식감을 빨리 썩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냉장고, 예를 들어서 조기나 명태, 냉장고에 이걸 딱 뱃속에 들어가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뱃속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따뜻한 상태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물.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먹을 때는 항상 따뜻하게 먹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네. 뜨거운 게 아닙니다. 따끈하게. 신체보다 약간 늦게 따끈하게 먹어주는 정도. 그리고 모든 음식은 따뜻하게 먹어줄 때. 우리 몸이 따뜻해야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갈비집에 가서 갈비 하나 딱 먹고 냉면 얼음 동동 띄어서 냉면 딱 먹으면서 그러면 그 갈비 기름기가 그 얼음 때문에 제대로 녹아 소화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항상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따뜻하게 먹어주는 것, 어떤 것들 필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네. 물이고 특히 음료수나 물, 음식은 그래도 먹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항상 차가운 거 얼음 씹어먹고 맞아요. 아닙니다. 얼음이란 게 뭡니까? 차가운 의미를 얘기합니다. 굳어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고 굳어지는 것이 바로 적이고 이 적이 굳어지면 그게 바로 암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 따뜻하게 먹으라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것, 아무 때나 먹으라는 것.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회식 자리, 식사 자리. 자, 음식을 먹고 나면은 우리 몸은 쉬어주게 돼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그걸 분해시키고 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밤 늦게 9시, 10시 배고프다고 잘 때 먹고 잡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먹고 자면은 음식이 하나 나오면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는 위산이 나옵니다. 그 위산이 그걸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최대한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잠듭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위에 산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대로 잠들고 이 산은 목을 타고 거꾸로 넘어옵니다. 이 역류성 십대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위가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사람은 잠잘 동안은 몸이 잠자는 게 뭡니까? 잠잘 동안 낮에 쌓여있던 모든 독소,
노폐물 같은 것들을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몸의 피들이 모든 밤 잠잘 동안은 몸의 모든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때 쫙 몸을 돌면서 어떡합니까? 막 청소하는 겁니다.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 청소 작업처럼. 그런데 밤에 잠자기 전에 뭘 먹고 자면은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제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위도 소화도 시켜야 되니까 병력이 네. 분배가 돼야 됩니다. 야, 일단 나눠. 핫소스 어떻게 하니까. 그럼 속으로 그러죠. 지는 실컷 쳐 드시고 주무시고 우린 일 시킨다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부 일들이 이 위 소화시키려는데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피들이 노폐물을 제대로 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막 몸이 붓고 그렇죠. 그런 거면. 그래서 몸이 붓는 거에 따로 붓는 게 아니라 밤에 뭘 먹고 자면은 이 에너지가 피가 제대로 이렇게 노폐물 분을 못하고 이거 소화시키려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아무 때나 먹는 것, 특히 잠자기 전에 먹는 것, 늦게 먹는 것. 또 그리고 먹을 때 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밥하고 물하고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밥하고 고기하고 먹는 것. 탄수화물, 단백질 하듯이. 자, 여러분 음식을 밥 따르 물 따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라. 들어봤어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상당히 그걸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요.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자, 음식을 먹을 때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쌀은 인류에 존재한다. 벼는 맞을까요?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네. 모든 식물은 자기 자손, 자기끼리 번식하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이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우리하고 이제 코드가 맞아진 거죠. 근데 어쨌든, 새로운 음식을 먹을수록 다른데 독들이 있는데 이 독들 우리는 여기 입에서 씹어주면서 오랫동안 씹어주면서 침이 묻어나옵니다. 네네. 그런 거 두 가지입니다. 모든 알갱이를 씹어주면서 그 안에 침이 묻어나오고 그동안에 거기에 맞는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예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서 주물러 주고 그리고 장에서 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미 급하다 보니까 딱 집어넣고 두 번 씹고 그냥 냉깁니다. 혹은 물 말아 냉깁니다. 그럼 여기서 해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한 침에 있는 소화효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는 위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상태 들어가니까 위는 갑자기 정신없는 겁니다. 그냥 뭐가 좀 이렇게 해서 와야지 뭘 주문을 주는데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또 여기다 위에 이만큼 나오는데다 또 국마를 먹죠. 밥 먹기 전에 물 먹죠. 밥 먹고 물 먹죠. 또 커피까지 마셔버립니다. 그럼 위 액이 나와서 이게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위 산 같은 거다 주로 네. 산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으면 휘성이 되죠. 그 상태에 놓고서 먹은 위에는 목에가 찰 때까지 배불리 가식해주고 그럼 허부적 하다가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장으로 내려버린다. 그럼 장은 어떻습니까? 장은 원래 그건 건조함을 유지하는 이거 양면경락이라고 해서 건조함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물기가 잘 빠져야 되는데 물기 빼고 건더기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수분이 적절히 들어가야 되는데 왕창 집어넣고 들어가니까 장도 자양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음식이 섭취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협력해서 에너지가 섭취가 되지 않다 보니까 먹는 거 다 빠져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항상 우리가 먹을 때 중요한 것, 잘 먹는다는 것이 많이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 것. 위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꽉 채우면 못합니다. 3분의 2 정도를 먹어주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을 먹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는 밥과 물은 적절히 밥 먹고 나서 뭔가 먹고 나서 물을 먹을 때는 최소한 30-40분에서 1시간 이상 뒤에 물을 먹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잠자기 최소한 2-3시간 전 고기 네. 같은 건 2-3시간 전 일반 밥 같은 경우도 2시간 전 그리고 작은 과일 같은 경우도 1시간 이내에는 뭐를 먹어주지 말라는 것. 심지어는 물조차도 바로 30분 이전에는 잠자기 전에 먹지 말아주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음식만 잘 지켜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음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팁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돈도 좋고 다 좋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기 쉬울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모든 것들 다 기억해 두셨다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유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하명리의 이치로 알아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건강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